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실적 시즌에 시장을 어지럽히는 대형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투자하기 참 어렵다 싶은 요즘입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볼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기술주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블랙웰 개발입니다. 네, 시장이 한동안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쏠림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을 잘 복귀해보면요. 다시 투자자들이 실적에 눈을 돌리고 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조정받았던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사실 보면 일단 지난주의 증시 흐름 그리고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네. 이유는 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영향.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기술주들이 트럼프의 어떤 피해주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조정받은 것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면적인 부분들 보면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이 키워드 여기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 사실 칩스법,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맹점인데 근데 이게 너무 와전됐다.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면 네. 칩스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TSMC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서 네. 막대한 이익을 다시금 대만으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있느냐. 자, 이런 네네. 어떤 발언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만의 어떤 안보 그리고 TSMC를 좀 겨냥한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영향으로도 좀 작용됐던 측면들, 이 네. 부분이 사실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선 지난주에 실적 흐름들을 보면 ASML 그리고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ASML의 경우에도 TSMC의 경우에도 2분기 후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ASML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3분기 가이던스가 또 보수적으로 좀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75억 정도 월가 좀 예측을 했는데 네. 한 68억에서 한 73억 정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ASML의 경우에는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의 추정치가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 영향이 저는 조금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TSMC의 경우에는 2분기 후실적 그리고 3분기는 지난 1분기와는 조금 더 다르게 3분기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배경은 사실 트럼프 노이즈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알파벳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장이 아마 끝나고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적 지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단서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지금 상승 전환을 좀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좀 봐도 현재 뭐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들 좀 키워가고 있는 뭐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장 후반으로 갔을 때는 실적 기대감이 다소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다소 그 단기적 어떤 노이즈 이슈 때문에 조금 수급이 좀 위축된 것은 좀 사실인데 어제 증시 흐름 그리고 오늘의 흐름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번 주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 내지는 뭐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로 인해서 수급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 종합해보면 기술주로서의 수급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장 발표되는 이제 테슬라랑 알파벳에 대한 실적에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 지금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두 가지 지표는 사실 가장 중요한 AI 서버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포지션이 얼마만큼 좀 증가됐는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지난 1분기 기점을 보면 네. 아마존의 3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 24% 그리고 알파벳이 11%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성장세들이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좀 상향이 됐어요. 근데 이 기조가 전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의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 견고한 AI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뭐 우리가 2분기 인도량은 뭐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소폭 뭐 상회는 좀 했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 한 2%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30%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는 월가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익 훼손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1%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요. 1%에서 지금 현재 뭐 0.8%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뭐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주목해볼 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그래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관련된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에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련된 모멘텀 내지는 로봇 사업 관련된 어떤 이 내용들도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부각이 좀 된다면 오히려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에 대해서는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테슬라는 실적 세부 데이터가 조금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나 FSD의 언급을 주시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용 수출용 AI 칩을 개발 중이고, 이게 중국에서 한 12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16조 원 정도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실적은 이미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잡힌다면 더 좋은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도 그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전 판단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네.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동맹국들의 장비도 팔아서는 안 되고, 핵심적인 어떤 이 AI 칩도 공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조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는 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전망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크게 좀 위축시켰던 어떤 배경이었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걸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큰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우회 경로로 좀 선택한 부분이 블랙엘 칩을 좀 적용했는데, 약간 좀 이 규제 대상에서는 조금 적용되지 않는 이 저사양, 그러니까 보급형 사양급으로 좀 맞춰가지고 네. 중국의 어떤 우회 수출 경로로 좀 H20이라는 칩을 공급하겠다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올해 뭐 연말까지에 관련된 중국 규제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만약에 2025년도에는 중국의 어떤 판매가 사실상 좀 막히게 된다면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외형이 사실 뭐 축소가 되거나 약간 실적에 관련된 변동성이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 경로를 좀 선택했을 때 또다시 뭐 미국 정부가 해당된 또 칩을 규제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훼손이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 전략이 좀 크게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 추정량들은 약 100만 개 정도 되고 있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중국 시장의 공급 규모는 16조에서 많게는 한 17조, 18조 원까지 좀 더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급형 상향들로 하여금 일단 규제 부분을 좀 회피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현재 전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규제에 이은 규제가 생겨가지고 중국 쪽에 좀 판로가 막힌다고 네. 하면 엔비디아가 거기서 크게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네. 지금 작년 3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때 정확하게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일단 추정 가이던스가 월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 보수적으로 봤던 이 원인이 네. 4분기에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판매량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월가의 인식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린 200억 달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월가가 175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그때 4분기 실적을 네. 220억 정도, 220억 달러를 좀 달성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월가의 가이던스를 좀 상향시켰던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올해 초에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좀 작용을 했는데, 당시 3분기에 이 젤슨왕이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니고요. 이 재무이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영향은 2023년도에는 영향이 없고 2024년도에는 연말쯤에 네. 중국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영향은 있겠지만,
해당되는 어떤 판로 부분은 다른 국가로 매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익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 가을에 좀 이야기였고 네. 지금의 어떤 스탠스는 좀 달라졌죠. 새로운 어떤 칩에 대한 공급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의 어떤 성장성 내지는 AI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네. 중국 시장이 단기간에 좀 막힌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역시도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이 수출액들이 좀 더 증가되면 좋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아마 이제 우회 경로를 좀 선택할 수 있는 확률 내지는 미국 정부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사양을 좀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집중하게 된다면 저는 실적 훼손도는 굉장히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우회 경로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보면서 중국 수출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술주 흐름 보면요. 최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과 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술주가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사이버 대란 이슈는 좀 일회성으로 좀 더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영향은 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9월 10날 2차 대선 토론회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표될 수 있는 세부적인 공약으로 인해서 어떤 이 메시지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기술주가 단기적인 어떤 메시지 안에서 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업황이 나빠지거나 업황에 대한 성장성 내지는 실적 피크라는 어떤 단서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발표됐던 뭐 세미컨덕터라든가 케이던스의 실적 부분이 비교적 저조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기술주에 큰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 못했던 측면들은 그래도 AI 산업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증시의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들은 뭐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딩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로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좀 오인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뭐 기술주가 트럼프가 좀 집권을 하면 기술주가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단정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임 시기를 보면 당시에 뭐 알파벳이라든가 메타,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이 부분은 집권 초기에 관련돼서 당선 직후에는 소폭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권 기간에는 오히려 금융주나 어떤 성장주보다 더 주가가 더 좋고 오히려 정책적인 어떤 기조 안에서 수혜를 좀 받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노이즈주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만 좀 부각이 된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피해주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주라는 관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수혜주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더 과하게 좀 해석했던 측면들이 좀 있고 앞으로도 뭐 반도체 지원법들이 전면적으로 좀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우려하는 것은 좀 기후에 좀 불과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과거 집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미국장 빅테크 기업들은 흐름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은 빅테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정책 기조가 현재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를 그대로 좀 답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네. 마리아나 같은 부분들, 뭐 낙태를 좀 합법적으로 좀 지지한다. 여러 종의 뭐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지만 국내 증시의 영향과 좀 연동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됐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네. 근데 전기차 부분에 대한 해석도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IRA 세액 공제를 없애야 된다, 전격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거 잘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강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본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고, 네. 다만 이 메시지, 자기가 뭐 본인이 좀 당선이 되는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겠다. 네. 자, 이 부분이 뭐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이걸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좀 큰일이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사실은 전기차 의무 전환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표현보다 법적으로 2027년 내지 2030년도까지는 전기차의 비중을 10%든 15%든 늘려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법으로 좀 정해놨던 이 기준을 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전기차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증설 투자라든가 합작 투자는 우리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사와 합작으로 합종 공장 한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현재 짓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미국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세액 공제를 통해서 없앤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IRA 세액 공제 부분이라든가 전기차의 노이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좀 악재로 좀 반영된 측면들이 저는 보기에 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사실 업황에 관련된 훼손 부분은 저는 사실 현재 부위에서는 뭐 크게 어떤 훼손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후보들의 발언을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 너무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반도체주 수급 개선 주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는 25일이죠. 2분기 실적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주들의 조정 끝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실적 발표에 관련된 효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됐는데도 주가가 좀 못 오른다고 해서 네. 실망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적이 정말 좋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큰데 주가 좀 빠진다는 것은 그걸 더 이상 악재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달리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 조정이 미국에서는 우리 증시가 소폭 오르는 동안 과대하게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열 국면 안에서 엔비디아라든가 뭐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현재는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시총을 좀 크게 이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단기의 과열권 안에서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 조정 안에서 사실 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 근데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그 영향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술주들의 흐름에서는 오늘 장 종료 이후에 뭐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3분기에 대한 AI 방향성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추세가 전환되거나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눈높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 증권가가 좀 분석한 1개월 전 대비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섹터와 상향되는 섹터에 대한 어떤 비교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네. 하향되는 지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라든가 정유화학 그리고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1개월 전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가 소폭 좀 하향되는 그런 네. 흐름도 좀 있었는데 오히려 상향 종목에서는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해운사들이 1개월 전보다 실적의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관련된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의 25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 좀 확인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은 레거시 반도체 선전 내지는 하반기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 향에 관련된 실적 상향 이 부분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매출 포지션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공략해 나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보합권에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일 좀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공교롭게도 지금 SK하이닉스를 사실 제가 탑픽주로 좀 갖고 왔는데 벌써 말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들이 좀 컸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한 22만 8천 원대를 좀 크게 좀 이탈하면서 여기서 더 빠지는 것 아닌가 20만 원을 좀 하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20만 원대 저는 한 21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지금 증권사의 어떤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1%가 지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2분기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 지표에서는 그렇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 대비 95%의 영업이익 신장 효과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액 규모에서는 한 16조 8천억 원. 그런데 저는 추정치 관점에서는 한 17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을 한 5조 1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5조 7천억 8천억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6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도 예상될 수 있다는 어떤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조 원대 중후반 이상의 지표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지표를 보면 네. 2분기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메모리의 가격 지표를 우리가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조사를 했던 시점에서 그냥 2분기 증권사가 봤던 디램 가격의 어떤 추정치는 12%에서 15% 정도 가격 상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낸드 메모리의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상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포스라는 이 대만의 어떤 시장 조사 업체는 네. 디램 부분을 20에서 25 그리고 이 낸드 부분을 35%까지 어떤 가격 상향을 예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분기의 실적 추정치를 다 같이 집계를 해서 본다면 현재 대비해서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증가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증감치는 예상보다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저는 20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21만 구간이죠. 지금 21만 원 미만 구간은 좀 분할 매수가 시초가인데요. 지금 한 21만 원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23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원을 저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1만 원인 건가요, 매수가가? 네, 그렇죠. 20만 1,000원 아니고 21만 원. 오늘 종가가 20만 5천 원인데 네. 내일 시초가에 관련된 어떤 변동 요인을 좀 감안해서 한 21만 원 미만으로 매수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SK 하이닉스랑 궤를 같이 하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콜 테스트가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SK 하이닉스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같은 모멘텀으로 반도체 투톱 같이 커플링해서 잘 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의 조정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본다면 삼성전자 콜 테스트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뭐 20만 원을 깨고 뭐 다시금 18만 원대를 간다 이런 부분들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음 주 31일 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확정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장이 가장 크게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컨퍼런스 콜이죠. 그래서 2분기 확정 실적 안에서 DS 부분, 반도체 사업 부분의 이익 부분을 얼마만큼 더 확정됐을까. 그래서 지난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 부분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미흡했어요. 그런데 2분기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관련된 메시지를 저는 한 번쯤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되고 있는지 또는 HBM3의 진행사항 또는 HBM3 뭐 8단이라든가 12단 모델의 현재 경과 상태들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기술주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상승을 좀 했던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일단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 이 콜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승인 기대감들이 수급을 좀 더 이끄는 어떤 형국으로 이어지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를 좀 기민하게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 SK 하이닉스를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탄력성이 또 어떤 기업에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편단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요? 네, 항상 삼성전자를 좀 강조를 좀 들었는데 다만 지금 가격적인 지표에서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본다면 최근에 7월 11일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좀 먼저 봤는데 SK 하이닉스 볼게요. 7월 11일 주가가 24만 8,500원 주가에서 지금 단기적 낙폭 확대가 좀 더 됐고 지금 과열 지표권도 크게 좀 이탈된 어떤 부분들 좀 있지만 오히려 HBM3 모델 12단의
컨택 내지는 어떤 퀄테스트 승인은 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네. 3분기 추정 실적 관련돼서 주가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의 성장 내지 실적을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HBM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추가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이 다시금 좀 부각된다면 삼성전자는 이 이슈 때문에 저는 10만 전자는 충분히 좀 달성이 단기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기분 좋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 잘 갈 것이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